안녕하세요. 저는 딸의 결혼을 파혼시킨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는데 예비 사돈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 생각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사건의 계기는 어느 날 딸이 결혼을 하겠다는 한마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결혼을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라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말았죠. 하필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 대표의 아들이었으니까요. 둘이 어떤 계기로 만나게 돼서 연인으로까지 발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격리인 제 딸이 대표의 아들과 결혼한다는 건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이란 둘만 좋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참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되물어 보면서 재차 확인해 봤지만 딸은 확고하게 결혼하기로 결정한 상태라며 조만간 회사 대표의 아들을 집으로까지 데려오겠다는 말까지 꺼내 놓았네요. 둘은 그동안 좋아서 만나왔다지만 저는 둘의 관계로 인해 앞으로 부딪혀야 될 일들이 많아질 테고 거기에 따른 상처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과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신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딸은 일정을 잡아 주말에 회사 대표의 아들과 손을 잡고 누추한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어색한 웃음으로 딸이 데려온 회사 대표의 아들을 맞아주었고 최대한 신경 써서 만든 음식들을 먹으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대표 아들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갔지만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오고 가며 가끔 인사를 주고받긴 했지만 우리 딸과 지속적인 교류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요. 서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곤 했는데 부모님께선 알고 계시나요? 분명 집안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무조건 반대할 것 같은데 서로 좋다고 결혼까지 이어질지 의문이네요.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봐도 될까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아버지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듯 보이지만 아직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최대한 놀라시지 않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따로 어머니와 시간을 만들어 최대한 좋게 대화를 이어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딸이 다니는 회사에서 저도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의 아들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몇 번 오고 가며 인사를 주고받았었고 거기에다가 회사 대표의 사모님까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안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거였고 회사 내에서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저와 격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딸이 대표의 아들을 넘본다는 소문이 안 좋게 돌게 된다면 분명 저희 가족은 회사에서 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죠. 둘이서 잘 해결하겠다고 얘기했었지만 저를 안심시켜주진 못했네요. 서로 좋아 결혼까지 생각한 거라면 꽤 오랜 기간 교제를 했을 텐데 주변의 상황이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딸이 웃고 있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거실로 나가 아무 생각 없이 인터폰을 확인한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사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초인종을 반복해 누르고 계셨어요. 너무 당황했던 저는 아무것도 못한 채 인터폰에 보이는 사모님의 모습을 보고 있자 대표의 아들과 제 딸이 거실로 걸어 나왔고 무슨 일이냐며 옆에서 인터폰을 확인한 순간 둘 다 당황해선 저와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문을 열지 못하자 사모님은 집안에 있는 거 다 안다면서 서둘러 문을 열어주길 재촉하셨어요. 완전 무방비 상태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현관 앞에 서 있는데 대표 아들이 어차피 전부 다 알고 오신 것 같다며 회사에서도 마주치게 될 거 차라리 이런 자리가 오히려 좋은 기회일지 모른다고 문을 열어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네요.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에 손잡이를 잡곤 천천히 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사모님이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저를 바라본 뒤에 대표의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딸은 사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차갑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 제 딸의 인사를 무시한 채 집안을 한번 훑어본 사모님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오셨네요. 그리곤 소파에 앉으시더니 모두를 앉으라며 손짓을 하셨어요. 저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고 일단 무슨 말을 하실지 드러나 보려고 자리에 앉게 되었네요. 한참 동안 제 딸과 대표의 아들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던 사모님이 뱉은 한마디에서 둘의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분위기는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는 눈기가 몇 개인데 보자 하니까 갈 때까지 가겠다는 거야? 묵묵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생각 없이 결혼까지 밀어붙이려 들어? 제가 결혼할 마음이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셨으면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럼 미리 말씀을 해 주시지. 왜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네가 그래도 엄마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이래서 내가 선자리를 주선했을 때 전부 다 거절했던 거니?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집안이면 내가 말을 안 하지. 우리 회사에서 말단 격리로 있는 직원에다가 화장실 청소 아줌마가 웬 말이니? 너 인생 막살기로 작정한 거야? 수준이 떨어져도 이건 너무하잖아. 엄마한테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하던지. 도대체 뭘 원하길래 이렇게까지 막 나가려는 거야? 엄마 쓰러지는 걸 보고 싶은 거니? 저는 전혀 불만 같은 것도 없고요. 여경 씨랑 앞날을 같이 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엄마의 의견에 거절한 적 없었고 묵묵히 따라갔었지만 결혼만큼은 제가 원하는 사람으로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평생을 엄마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갈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을 무시한 채 둘의 결혼을 강행하겠다는 거니? 너 엄마가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갈 때까지 한번 가볼 작정이야? 사모님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둘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했었거든요. 워낙 집안 차이가 심하다 보니 분명 강하게 반대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예상대로 사모님께서 둘의 관계를 받아들여 주시지 않고 있지만 자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둘은 정말 진지합니다. 그쪽이 지금 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 뜻대로 자식을 키워왔는데 그쪽 따님 때문에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진짜 어디 내놔도 주워가지도 않을 하찮은 집안에서 내 아들 넘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내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생 역전하고 싶어서 접근한 것 같은데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둘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으신 거죠? 그쪽이야 잃을 게 없겠지만 저희는 결혼이 또 하나의 사업이고 회사를 확장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거든요. 저희보다 더 큰 기업에서도 제 아들을 넘보고 있을 정도인데 볼 것도 없는 하찮은 집안에 제 아들을 넘겨준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맞춰달라는 조건 들어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제 아들 데려가는 조건 최소로 잡아 10억 마련해 줄 수 있으세요? 집안 꼴을 보면 총 재산 1억도 안 될 것 같은데 조건도 안 되면서 괜히 침 흘리지 마시고 여기서 마무리 집시다. 그래서 보다 못해 찾아온 거니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모님은 예상했던 대로 강하게 반대를 하셨고 제 딸이 대표의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꺼내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지만 조금의 감정 변화 없이 무조건 안 된다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려 하셨네요. 여기서 더 시간을 끌어봤자 오히려 안 좋은 감정만 계속해서 쌓일 것 같아 일단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도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식은땀이 흐를 정도의 압박감과 무거운 분위기가 끝이 나고 딸도 결혼이 힘들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는지 결국 방에 들어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괴로워하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좀처럼 해결 방법은 나오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진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와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받은 친구는 제가 가진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을 알려주었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간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딸이 집에 없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 대표의 아들과 약속을 잡은 상태였고 둘은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늦은 시간이 돼서야 들어온 딸의 마음은 확고했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더 이상은 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둘의 마음이 진심인데 반대를 한다는 건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니 차라리 뒤에서 후회 없이 도와주고 싶었어요.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엄마로서의 역할 같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딸과 함께 회사로 출근하게 되었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 청소를 끝낸 뒤 나오고 있는데 사모님이 어딘가로 걸어가셨고 그 뒤로 제 딸이 쫓아가고 있었네요. 얼굴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 딸의 모습을 보게 된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청소 도구를 내팽개치고 사모님과 딸을 뒤쫓아 갔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저는 사모님의 충격적인 행동에 경악을 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네요. 제 딸에게 돈 봉투로 뺨을 올려치더니 당장 회사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 내 아들과의 결혼 절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 나 시간이 금인 사람이야. 너랑 쓸데없이 감정 소모할 시간이 없다고. 인사까지 처리해 놨으니까 내일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너 같은 여자 안 봐도 무슨 속셈인지 뻔히 안다고. 1년치 월급에 조금 더 넣어줬으니까 감사하게 받고
내 회사에 2번 다시 발도 들이지 마라. 경리 말단 주제에 어제 내 아들이랑 감히 약혼을 해? 너희들 아주 멋대로 행동하지? 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줄까? 너 같은 여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만들 수 있어.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거 꼭 참고 있으니까 불행해지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거야. 너희 엄마도 내일부턴 회사에 나올 필요 없으니까 같이 나가면 되겠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지금 뭐 하는 거야? 방금 제 딸 뺨을 돈봉투로 올려 치셨어요? 이러려고 비상계단으로 데려오신 거예요? 둘이 얼마나 좋으면 밤에 몰래 만나서 약혼까지 했겠어요. 집안에 돈이 많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제 딸 얼굴에 손 한 번 올린 적이 없었는데 당신이 뭔데 내 딸 얼굴에 손을 대? 방금 한 행동에 대해선 꼭 책임을 물을 거고 제 딸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되는 날이 꼭 올 겁니다. 둘 다 아주 쌍으로 웃기고들 있네.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고소라도 하게? 한번 해봐. 내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너희들이 나한테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날이 더 빨리 올 것 같은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찌그러져서 숨죽이고 살아. 사모님은 저와 딸을 강하게 밀친 뒤 비상계단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딸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바닥에는 5만 원 지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돈을 전부 주어 딸의 가방에 넣어 주었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딸을 데리고 일단 집으로 향했어요. 다른 건 다 참고 넘어가도 제 딸에게 손을 댄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전화를 걸은 뒤 급하게 계획을 잡았고 몇 시간 뒤에 저는 예정대로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대표 집안 식구들이 한데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며 들어가게 되었네요. 사돈, 여기에서 식사 중이셨어요? 오래간만에 식구들이 전부 다 모이셨네요. 저도 오늘 이 식당에 약속이 잡혀 있어서 들렸거든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사돈? 지금 저랑 장난해요?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벌써 까먹으신 건 아니시죠? 분위기 좋은 식사 자리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주시죠. 무슨 얼어 죽을 사돈이야? 이젠 아주 막무가내로 나오시는구만. 더 큰일 당하시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애들이 약혼까지 했다는데 그럼 예비 사돈지간 아닌가요? 회사에서도 자주 보는 얼굴인데 새삼스럽게 왜 이렇게 열을 내실까? 이봐 김서방,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아직까지 내 딸한테 연락 못 받았지? 지금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거야. 사부인께서 내 딸한테 이제 회사에 그만 나오라며 돈봉투로 얼굴을 내려쳤거든. 미안하지만 이 결혼 나도 허락해 줄 수 없을 것 같네. 석태야, 네가 말한 거 다 준비해 왔거든? 지금 줄까? 뭐라고? 너 방금 우리 남편 이름 부른 거야? 감히 회사 대표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사실이에요? 정말 돈봉투로 그 사람의 뺨에 손을 대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저지를 수 있어요? 당연히 맞을 짓을 했으니까 혼을 낸 건데 뭐가 잘못됐니?
내가 결혼을 반대한다고까지 얘기했는데 둘이서 몰래 반지까지 나눠 끼며 약혼을 해? 그만들 하지 못해? 아무리 그래도 남의 자식 얼굴에 손을 올린 건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명주야, 내가 말한 거 전부 다 준비됐으면 이제 넘겨줘도 돼.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놨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일수록 원래 무서운 게 없거든. 내가 누군지 알아? 석태랑 고등학교 때 친구였어. 회사에 입사하고 만나게 됐지만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였다고. 그쪽이 우리 집에 와서 뭐라고 그랬지? 그쪽한테 기와 눈이 많다고 했지? 석태한테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회사에 들어오고 우리가 친구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나한테 뭘 부탁했는지 알아? 그동안 석태 밑에서 참 많은 걸 해먹었더구만. 내가 그랬지? 분명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앞으로 평생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 테니 우리 딸이 받았던 상처 너도 똑같이 당해보라고. 원래 딸이 회사에 먼저 입사를 했었고 그 회사에 청소 일을 하는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딸이 저에게 의사를 물어보면서 딸이 다니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대표실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화장실에 청소를 하고 나가려는데 때마침 들어오는 대표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때 저희는 서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저에게 먼저 말을 붙였고 그렇게 고등학교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저를 불렀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부탁을 했었어요. 저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요즘 자기 아내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며 뒤에서 정보를 캐주길 원하고 있었네요. 나중에 사건이 해결이 되면 큰 보상을 해주겠다 했지만 저는 그런 조건 때문에 부탁을 들어준 게 아닌 친구라서 앞으로의 삶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부탁한 걸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틈날 때마다 사모님의 사무실에 들어가 청소를 하는 척 하면서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고 일거수일투족 전부 다 증거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구라는 사실 또한 숨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큰 걸 하나 물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대로 된 뒷조사가 진행이 되었죠. 친구가 서류를 꺼내들자 그 안에서 나온 내용물을 보게 된 사모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입술을 파르르 떨었고 순식간에 친구의 집안에는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동안 회사의 돈을 횡령함과 동시에 그 돈으로 대표인 친구 모르게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알고 보니 흘러 들어간 곳의 돈은 친구의 회사와 라이벌인 타 회사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배우자인 제 친구를 놔두고 타 회사의 대표한테 마음을 뺏겨 뒤에서 돈을 받쳐주고 있던 거였어요. 회사의 자금을 사모님이 관리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조작할 수 있었고 결국 저한테 발목이 잡힌 거였죠. 라이벌인 회사 대표와 사모님은 꽤 깊은 사이까지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일 믿어야 될 배우자가 오히려 배신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 친구는 서류를 보며 손을 부르르 떨었고 대표의 아들도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증거물이 쌓여 있는 상태라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려 했지만 친구의 손에 잡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친구는 경찰에 신고해 사모님을 연행했고 결국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사모님은 조사를 받으면서 라이벌인 회사 대표가 도와줄 거라고 얘기했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용만 당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벌인 잘못에 대한 대가가 상당히 크다는 걸 뒤늦게야 인정을 하게 된 사모님은 결국 친구의 다리를 붙잡으며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이 문제는 쉽게 끝날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딸도 경찰서로 달려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부 다 듣게 되었네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나도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감정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 정말 아주 잠깐 즐기려 했을 뿐이야. 내가 당신을 망하게 하려고 했겠어? 전부 계획이 있었다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 회사를 무너뜨리게 할 작정이었다니까. 당신은 나를 믿어줘야지. 믿어달라고? 마음 주고 몸 줬으면 전부 다 준 거 아니야? 그래서 막대한 회사 자금까지 전부 다 빼돌린 거 아니냐고? 당신이랑 내가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인데 어떻게 나랑 쌍벽을 이루고 있는 그 회사의 대표와 눈이 맞아 나를 버리고 그놈을 택할 수가 있어? 그놈이 얼마나 사악한 놈인지 알면서 그 게임에 넘어가? 우리 회사가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남은 인생 끝까지 돈만 갚다가 세상 떠날 준비하라고. 절대 건드려선 안 될 회사 자금까지 손을 대? 그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우고. 내가 그동안 그 회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뻔히 알면서 모든 기밀 정보까지 전부 다 떠넘겨? 믿었던 당신이 나를 배신한 만큼 절대 용서할 일은 없을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앞으로 당신께 아닌 우리 회사의 소유가 된 거고 앞으로 회사를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야 될 거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때까지 뽑아 먹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하다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 충분히 잘못 인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자. 부탁이야. 얘네들 결혼하고 싶대. 그럼 내가 옆에서 모든 걸 봐줘야 되잖아. 아들 결혼식에 내가 빠지면 되겠어? 제발 부탁이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어차피 당신은 이제 우리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할 필요 없고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당신 앞날이나 걱정해. 사부인, 나 좀 도와주세요. 친구라면서요. 그럼 나 대신 설득시켜줄 수 있잖아요. 멀쩡한 가정 파탄 나는 거 보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정말 웃기시네요. 그 난리를 칠 때는 언제고 이제야 꼬리를 내리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일은 터질 수밖에 없던 거였고 친구는 그래도 둘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식이 끝난 이후에 터트리기로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이 제 딸의 얼굴에 손을 대면서 일정이 좀 더 빨리 당겨진 것 뿐이죠. 결과는 달라질 수 없는 거고 앞으로는 바닥만 보면서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제 딸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사과하세요. 친구가 사모님에게 당장 사과를 하라고 소리치자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며 제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눈물을 쏟아내면서 자신이 한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제 딸이 받은 지울 수 없는 상처는 쉽게 용서받지 못했어요. 사모님은 결국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친구의 회사는 그날 이후
비상사태가 되고 말았네요. 막대한 자금의 손해로 인해 라이벌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제 딸과 친구의 아들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친구의 회사가 쓰러질 정도로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둘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잠시 보류할 수밖에 없었죠. 상황이 좋아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회사부터 정상으로 되돌려야 하기 때문에 친구 아들은 회사 일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는 저와 따로 시간을 내어 자기 아들과 제 딸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거라며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를 살려준 노력에 대해 저에게 많은 보상을 해주었고 지금까지도 친구의 회사에서 제 딸과 저는 일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지금 현재 회사의 공금 횡령과 기밀 정보 유출까지 했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교도소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고 나와서도 땡전 한 푼 없이 알거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기막힌 상황이네요. 앞으로 제 인생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제 딸과 친구의 아들과의 미래가 좋아지길 바랄 뿐입니다. 모든 게 잘 해결돼서 친구의 집안과 저희 집안이 함께 웃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는 41살 여자입니다. 오늘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길래 누구 전화냐고 물어보니까 말을 잘 못하길래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그 순간 작년 명절 때 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올랐고 제가 받았던 상처를 남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모도 예상했는지 곧바로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 이번 명절에 얼굴을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불과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 시모의 행동들에 대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서로 얼굴 봐봤자 좋을 것 하나 없는데 말이죠.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는 벌써 15년이나 되었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시모의 갖은 시집살이에도 참아오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언제까지 제 감정을 눌러가며 살아갈 수 없었어요. 결국 명절날 모두가 모이게 된 날 사건이 시작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님, 이 많은 걸 저 혼자 하라는 건 아니죠? 동서 오면 같이 하면 되는 걸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하라고요? 귀가 먹었니?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시간 없다. 서둘러 움직여라. 작은 며느리 오고 있는 중이라니까 먼저 천부치고 있으면 되잖아.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네 네가 좀 더 하면 되는 걸 가지고 뭐가 이리 속 좁게 굴어? 제가 이런 거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매년 명절 때마다 그냥 속는 셈 치고 넘어가니까 올해도 그냥 넘어갈 줄 아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전부치기 싫다는 거야? 그럼 식구들 다 굶으라는 소리니? 너는 나이만 먹었지.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힘들게 땀 흘리면서 음식 거의 끝내놓으면 그제서야 기어 들어오는 거 누가 봐도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음식하고 싶겠어요. 저도 이제 너무 지치네요. 그럼 하지 말던가. 전부 다 굶으면 되는 거지?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오는 추석 가족을 위해서 봉사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속이 그렇게 좁아 터져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 그래? 오래간만에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얼굴 붉혀야 되겠니? 그동안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해왔었던 이유는 시모가 예전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되시면서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걸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명절 때나 특별한 가족 모임 때문에 시댁에 가는 날이면 제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노력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그런 저를 보며 고마워해 주셨어요. 하지만 동서가 오면서부터 상황은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시모는 저와 동서를 대놓고 차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몸으로 때우는 저와는 달리 동서는 모든 걸 돈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시모의 모습들이 저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도 노력하면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지만 그건 전부 다 제 착각이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차별에 결국 제 감정 또한 터지고 말았던 거죠. 처음에 저에게 많은 부분들을 고마워해 주셨던 시모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셨고 강제적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작년 명절에도 똑같은 상황들이 펼쳐진다면 그때는 2번 다시 시댁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었고 예상대로 시모는 한 채 벗어남도 없이 매번 명절 때마다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결국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저는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던 거고 시모는 그런 저에게 온갖 상처되는 말을 쏟아내셨습니다. 솔직히 시모가 저에게 막말을 하는 순간 남편과 제 딸을 데리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서의 행동들이 너무 괘씸해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죠. 저희 가족이 음식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을 부치게 되었고 최대한 천천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동서가 느릿느릿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듣지 못하게 시모는 동서와 무언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 저에게 동서는 천천히 다가오더니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게 아닌 만들어야 될 음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동서는 썩은 미소로 저를 훑으며 아직까지 음식을 전부 끝내지 않고 뭐 했냐는 표정으로 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서를 바라보고 있는 제 속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지만 일단 한번 참고 넘어갔어요. 동서, 왔으면 일단 앞치마부터 둘러. 여기 남아있는 음식들 오늘 전부 다 하려면 시간 없다. 그러니까 일찍 좀 서두르지 그랬어. 형님, 오늘 일찍 오지 않으셨어요? 제가 듣기론 아침 일찍 오셨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시간이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생각보다 양이 너무 적어서 이것 가지고 저녁 먹을 수 있겠어요? 동서, 지금 내가 앞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데 손으로 주워 먹으면서 그런 말이 나와?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거 아니지? 제가 왜 쓸데없이 형님의 심기를 건들겠어요. 저도 한참 동안 달려서 오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요. 몇 개 주워 먹은 거 가지고 너무 생색내신다. 알았어요. 앞치마 두르면 되잖아요.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동서는 제 눈치를 살피면서 만들어 놓은 전들을 입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동서의 얼굴에 뒤집개로 양뺨을 내려치고 싶었지만 앞치마 두르고 온다는 말에 일단 화를 가라앉히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한참 동안 동서가 주방에 오지 않고 있길래 남편에게 동서 좀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니까 동서를 부르러 갔던 남편이 다시 돌아와서는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인다며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참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음식을 만들지 않으려 어딘가로 도망친 동서의 태도가 저를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고,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동서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 딸에게만 저녁을 차려준 뒤 일단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나자 시모와 동서가 서로 웃고 떠들면서 집으로 들어왔고, 주방에서 남편과 제 딸이 저녁 먹는 모습을 보곤 눈이 휘둥그레지셔서는 저에게 따지듯이 화를 내며 난리를 치기 시작하시더니 저를 밀치며 주방 안으로 밀어 넣으셨네요. 너 오늘따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시엠이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니? 제가 왜 어머님 쓰러지는 걸 보고 싶겠어요. 당연히 그건 원하지 않죠. 저희 먹을 만큼의 양만 했는데 문제 있나요? 형님, 정말 이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시네요. 저희는 시장에서 힘들게 떡해왔는데 그동안 놀고 계셨던 거예요?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분위기를 안 좋게 몰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좋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떡을 직접 만들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문한 거 받아온 건데 지금 그걸 힘들었다고 나한테 한탄하는 거야? 떡은 핑계고 어머님이랑 뭘 먹고 왔겠지. 동서 입은 좀 닫고 말하지. 애도 아니고 설탕을 입에 죄다 묻혀놓고선 혼자 고생한 척 하는 거야? 돈 좀 있는 집안이라고 혼자서 모든 걸 편하게 누리려고 생각하지 마.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모든 건 공평하게 똑같이 해야 되는 거라고. 어머님한테 명품 선물 좀 해드렸다고 집안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걸 왜 네가 관여해? 일을 시키건 안 시키건 그건 내 권한 아니야? 당연히 선물을 받았으니 그만큼 쉬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그럼 너도 내 앞에 명품 하나 내밀던가. 가진 거 쥐뿔도 없는 집안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안 그래? 군말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여기에 있는 음식들 전부 다 끝내고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아주 끝장 볼 줄 알아. 어머님, 그만하세요. 열내시면 건강에 안 좋으시잖아요. 제가 어머님 드리려고 새로 나온 신상 명품백 가지고 왔거든요. 그거 받으시고 화 좀 가라앉히세요. 이런 식으로 해봤자 누가 손해겠어요? 배운 게 없으니 머리 회전이 안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마음 넓은 저희가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더 열내지 마시고 제가 사온 선물 보러 가요, 어머님. 그래, 내가 너 하나 보고 산다. 이런 낙이라도 있어야 살지. 다 늙어서 욕이나 먹고 정말 서러워서 못 살겠다. 작은 며느라가 오늘 시엠이랑 시장에서 떡 가지고 오느라고 애썼다. 그럼 우리 선물 확인해 보러 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시모와 동서의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곧바로 차에 시동을 걸었고, 시모는 묵묵히 듣고만 있던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돌발 행동을 하자 당황스러우셨는지 선물을 뜯으시다가 저희 앞으로 달려오셨어요. 하지만 남편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고, 2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며 차를 출발하려는 순간 저희 앞에 차량 한 대가 멈춰섰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시동생과 시부였고,
갑작스러운 상황들을 지켜보며 당황스러워하던 시부가 출발하려는 저희를 진정시키며 대화 좀 하자고 따로 불렀습니다. 시부도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듣게 되신 시부는 모두를 한자리에 모이게 만들었어요. 워낙 말수가 적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셨던 건 저도 남편과 결혼 이후 처음 보게 된 모습이었고 모두가 얼굴을 붉힌 채 거실 한가운데 모여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어른이 돼선 왜 큰애랑 작은애랑 차별을 두는 거야? 내가 저번에도 따로 얘기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또 시작이야? 차별? 큰애가 차별이라고 얘기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각자 주어진 일들이 있는 거라고. 작은애는 다른 부분에서 나를 만족시켜주니까 큰애는 몸으로라도 때워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건데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좁아터진 주방에 셋이 모여 전부 다 천이라도 붙여야 된다는 거야? 속으로 우리 욕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 항상 불만이 없겠지. 자기는 주방에서 매년 명절 때마다 천만 붙이고 있는데 작은애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니까 속이 엄청 끓었겠지. 그렇다고 네가 나한테 작은애처럼 명품 선물해줄 능력도 안 되잖아. 안 그래? 배 아파서 그런 거겠죠. 어머님 다리 아프신 거 뻔히 아시면서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싫으셨어요? 제가 어머님 옆에서 애교도 부리고 함께 시간도 보내드리는데 그거면 저도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서,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화를 냈겠어? 땀 흘리며 음식하고 있으면 옆에서 거들어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 동서는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이라도 주방일 거들어 준 적 있어? 어머님 옆에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힘들게 만들어준 음식을 옆에서 주워 먹기나 하는데 내가 화가 안 나? 어머님도 그래요. 동서는 주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굳은 일은 전부 다 제가 하고 있는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하셨어요? 몸이 불편하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차별이 아니고 뭐예요? 정작 이해가 참다 못해 움직이니까 그제서야 일이 커질 것 같아 불안하셨는지 쫓아오신 거잖아요. 저도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결국 언성은 점점 높아지게 되었고 시모와 동서는 되려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기분 좋은 명절날 집안 분위기 망쳤다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저희가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으셨는지 큰 소리를 치셨고 순식간에 상황은 정리가 되었어요. 평생을 얼굴 안 보고 살 자신이 있으면 당장 인연 끊으라고 시모와 동서에게 소리치셨고 시부는 제 편을 들어주셨네요. 그때 처음으로 그동안 받았던 서러움에 눈물이 흘렀고 시부는 동서에게 당장 주방으로 들어가 저녁상 내오라며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시부의 목소리에 당황한 동서는 머뭇거리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분위기라는 걸 파악했는지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정말 웃겼던 건 제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한 번도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으면서 동서가 주방으로 들어가니까 시모가 그 뒤를 따라가시더니 대신 명절상을 차려주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 속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저녁을 먹게 됐는데
그 분위기는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태로 서로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런데 저희 눈치를 살피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밖에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무슨 전화길래 급하게 밖으로 나가서 받는 거야?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 전화라도 되는 건가 봐. 지금 분위기가 이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전화를 받아? 신경 쓰여서 제대로 말도 못할 것 같아 밖에서 통화한 거니까 신경 끄시고 밥이나 잡숴. 내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거야? 나는 큰애 얼굴 보면서 한자리에 있고 싶지 않으니까 먼저 일어나 볼 테니 마저 식사들 하고 나오거라. 그리고 작은애는 이리 좀 와봐라. 내가 너한테 긴히 할 말이 있다. 시모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난 이후부터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동서를 불러 마당에서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시모와 동서의 얼굴 표정은 상당히 심각해 보였어요.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알지 못했지만 불안한 얼굴 표정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시모의 행동이 계속해서 신경 쓰이게 만들었고 어디론가 급하게 자리를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모와 동서는 식사를 하다 말고 밖으로 나가서는 한참 동안 들어오지 않길래 시부는 상 치우는 게 싫어서 꾀부리는 거라며 당장 들어오게 하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시부가 또다시 폭발하실까봐 급하게 밖으로 나가 시모와 동서를 찾고 있는데 시댁과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시모가 동서와 심각한 얼굴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천천히 다가가 엿듣는 순간 경악할 만한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되었고 뒤이어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누군가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쌍화차 한 잔만 하면서 대화 나눈 것밖에 없다. 정말이야. 내가 설마 멀쩡한 가정을 놔두고 그런 짓을 했겠어? 그런데 왜 여기까지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기가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오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내가 만나주지 않으려 하자 그 사람이 무작정 내려오겠다잖아. 이를 어쩐다니? 그럼 여기에서 기다리셨다가 그분 오시면 대충 대화 끝내시고 돌려보내세요. 이 사실을 아버님께서 아시는 순간 저희는 끝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아무 일도 없으셨죠? 저한테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결혼할 사람이랑 연애할 사람이랑 따로 데리고 있어야 한다고 나한테 소개해주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거잖아. 이제 어쩔 거야? 그 사람이 돌발 행동이라도 하면 우리는 가루가 되어버릴 거라고. 솔직히 그냥 가볍게 만나려 했는데 남자랑 여자랑 몇 번 만나다 보니까 한 번 보니 두 번 보고 싶고 두 번 보니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손잡고 호텔까지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까지 해버렸어. 네? 어머님 그냥 말동무나 하시려고 소개해드린 건데 손을 넘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저는 지금 이 사실 무조건 모르는 일이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처리하세요. 제 손에서 해결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시모와 동서의 엄청난 대화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실을 서둘러 시부에게 알려드리려는 순간 오토바이를 타고 온 한 사람이
시모 옆에 멈춰섰고 헬멧을 벗는 순간 시모와 동서는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그 남자는 둘의 대화 속에 있었던 인물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당황했는지 나중에 다시 대화하자며 계속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온 남자를 거부하기 시작하자 시모의 행동에 실망했는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고 잠시 뒤 무언가를 꺼내는 순간 시모와 동서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시모와 바람난 남자와 그동안 함께했던 사진들과 영상들이 있었어요. 시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그 남자는 자기의 사랑을 가지고 논 거냐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네요. 결국 그 남자는 시모와 동서의 손을 뿌리치고 무작정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되면서 결코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뭐하는 사람인데 다짜고짜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안 나가? 내가 정신 나갔다고 아무 생각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왔겠어요? 자,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숙자 씨랑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뭐? 사랑하는 관계? 이게 다 뭐야? 아니 왜 이 사람이 당신이랑 함께 있는 거냐고? 여기 어디야? 호텔이야? 보면 모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랑 갈 데가 호텔 말고 어딜 가겠어요? 저도 더 이상은 제 감정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여보, 이거 다 저 사람이 그냥 꾸민 거야.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어. 나 못 믿어? 우리가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당연히 나 믿어야지. 그냥 잠깐 대화 몇 번 나누고 쌍화차 마신 것밖엔 없어. 정말이야. 그게 다라니까. 제발 날 믿어줘. 예, 너도 옆에서 내 결백을 주장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하다고 하니까 작은 애가 소개해준 사람이야. 아버님, 정말이에요. 아무런 관계도 아니시고 잠깐 대화 정도 나누는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저희 말을 믿으셔야죠. 저 사람 말을 믿어서 되겠어요? 여기 있는 사진들은 전부 다 주작된 거라고요. 저기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됐어요? 당장 나가세요. 남의 집안 무너뜨려야 속이 후련하시냐고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이나 만나달라고 했는지 알아? 언제부터인가 계속해서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고. 내 전부를 줬는데 그런 마음을 몰라주고 아예 무시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라도 뺏으려고 찾아온 거야. 숙자씨, 나랑 같이 갑시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남의 가정 파탄 내지 말고 여기 있는 사진들 전부 다 가지고 가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하려 했는데 너 정말 너무한다. 내가 너 조카처럼 늘 챙겨줬는데 네가 이러면 곤란하지. 숙자씨 소개해준 게 너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도 나랑 다를 거 없다는 걸 꼭 증명해줘야 입을 닫는 거지. 자,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랑 다른 남자랑 만난 증거물이다. 시모와 만나고 있던 남자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내 안에 있던 내용물을 식탁 테이블에 쏟아 부었고 그 안에 있던 사진들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동서도 시동생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눈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충격적인 모습이 전부 다 사진으로 담겨 있었네요. 동서는 식탁 테이블에 펼쳐져 있던 사진들을 보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시부는 충격적인 상황들을 받아들이기 힘드셨는지 명절상을 뒤엎으며 집안의 물건을 시모와 동서에게 집어 던지면서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런 충격적인 상황들 때문에 시부와 시동생은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결국 두 번 다시 얼굴을 볼 수 없는 남남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시모는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시댁에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비셨지만 시부는 얼굴에 소금 한 바가지를 뿌리시고 내쫓으셨어요. 동서 또한 시동생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인연을 끊고 1년이 지났는데 명절이 다가오니 저희가 생각나셨는지 전화를 하셨네요. 지긋지긋한 시모의 얼굴을 또다시 볼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하시겠지만 평생 동안 용서를 받지는 못할 것 같네요. 이번에 명절에는 아버님과 함께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좋은 날만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살 된 딸 하나 키우고 있는 40살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 10년 하면서 처음 겪어본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경험을 하게 돼서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상태인데요. 문제는 동서가 얼마 전에 찾아와 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뱉은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필 뒤에서 제 딸이 전부 다 지켜보고 있어서 당장 머리채를 잡고 난리치지 못했지만 동서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니 상견례장에서 있었던 그때의 충격적인 상황이 다시 떠올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는데요. 동서가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사는 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 이사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입니다. 제가 그냥 피하는 게 저도 그렇고 제 딸에게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1년 전에 시동생이 결혼하겠다고 시댁에 데려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결혼 생각이 없다고 늦은 나이까지 혼자서 지냈던 시동생이 어느 날 여자를 데려왔으니 집안은 난리가 났었죠. 저희도 어떻게 생긴 여자인지 궁금해서 주말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모인 자리에 예비동서가 시동생과 함께 시댁으로 들어왔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그저 평범한 여자였고 성격도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상당히 마음에 드셨는지 쉬지 않고 많은 질문을 쏟아내셨어요. 그리고 이미 둘 다 적지 않은 나이였기 때문에 서둘러 결혼하기를 원하셨네요.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분위기 좋은 시간을 보낸 뒤 저희는 남편이 새벽같이 출근해야 돼서 먼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내 동생이 결혼을 하려고 여자를 데려왔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네. 항상 일 때문에 바쁘다면서 뒤에서 언제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야? 이번에 잘 돼서 결혼까지 갔으면 좋겠다. 동생도 대기업 다니고 그 여자도 꽤 괜찮은 회사 다니고 있으니 앞으로 둘이 잘 살겠어. 당신이 볼 때도 둘이 잘 어울리지? 우리 부모님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시던데. 그러게 성격도 밝은 게 괜찮아 보이더라고. 특히 어머님께서 워낙 마음에 들어 하셔서 표정 관리를 못 하시던데?
남편도 그렇고 저도 처음 보게 된 예비 동서의 모습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오랜 기간 여자를 만나지 않던 시동생이 신중하게 여자를 선택한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질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죠. 예비 동서와 첫 만남 이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시댁에 다시 한번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일찍 도착해서 시모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차가 좀 막혀서 늦게 도착한 걸 콕 집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예비 동서의 행동에 잠시 당황스러웠었고 그래도 상황은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함께 저녁을 준비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먼저 와 있었네요. 우리도 일찍 서두르긴 한 건데 퇴근 시간이랑 겹쳐서 그런지 생각보다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각자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30분 일찍 퇴근했었어요. 매일 모이는 것도 아니고 가끔 모이는 건데 이 정도는 조율할 수 있지 않나요?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집안의 행사도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님? 그래, 그건 새아가 말이 맞다. 갑자기 나를 잡은 것도 아니고 일주일 전에 얘기했었는데 그럼 오늘만큼은 회사에 미리 얘기해서 새아가처럼 30분 일찍만 퇴근했어도 음식 준비는 미리 끝났었겠다. 다음에는 애미 너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행동하렴. 더 늦어지면 안 되니까 최대한 서둘러라. 음식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았다.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회사에 사정이 있는 거고 저희가 30분 일찍 퇴근했어도 그 길은 평소에도 워낙 막히는 곳이라 매번 늦을 수밖에 없었고 시모도 그건 충분히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으면서 예비 동서가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그 앞에서 난처하게 대놓고 동서 편을 들어주는 건 솔직히 좀 서운했었어요. 결국 그날은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예비 동서와 시모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남편에게 털어놨네요.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거 가지고 예민하게 굴어? 어찌됐든 늦은 건 맞는 거잖아. 할 말 없는 건 당연해. 설마 그것 때문에 아까부터 표정이 좋지 않았던 거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다음에는 우리가 좀 더 일찍 출발하도록 하자. 솔직히 나는 일찍 정리했는데 당신 기다리느라 좀 늦은 거잖아. 가끔 모이는 거니까 신경 쓰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당신은 회사에 다니는 게 아니라 사업하는 거니까 당연히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거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 그래도 당신은 나를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남편도 저를 이해해 주지 못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어떤 말을 해도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께서도 제 말은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것도 남편이 등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된 거였어요. 제 딸 하나 돌보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린이집 보내면 되는 거라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라면서 하도 닥달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출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임신을 했을 때는 애 보는데 전적으로 신경 쓰라고 얘기해 놓고선 출산하고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집에서 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지 남편은 귀가 따가울 정도로 계속해서 일자리를 구하길 원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딸을 어린이집 보낸 뒤 출근을 하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제 잘못이라고 말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어요. 그날 이후부터 시댁 집안과의 분위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언제부터인가 가족 전체가 예비 동서에게 관심이 쏠리면서 저는 아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동서의 성격도 참 이상했어요. 아직 상견례도 안 했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시댁 집안의 며느리처럼 행동하고 있었고, 언제부터인가 주말만 되면 시댁에 찾아가 시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상견례 날짜는 언제 잡는 게 좋겠니?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다음 달에 시간 잡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하루빨리 정식으로 어머님 식구가 되고 싶은걸요. 그리고 이거 제가 준비한 건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신경 좀 쓴 건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저번에 어머님이랑 백화점 데이트 갔을 때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생각나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어머, 이거 꽤 비싸서 구경만 했던 건데 그걸 보고 있었던 거야? 어쩜 이렇게 이쁜 짓만 골라서 하니? 어때? 잘 어울리니? 이건 어머님을 위해 만들어진 가방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런 건 평소에 형님이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건데 잘 신경 안 쓰셨나 보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면 몇 번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무시하셨나 봐요. 어머, 어떻게 그걸 알았니? 그렇잖아도 내가 저번에 몇 번 큰애한테 백화점에 있던 명품 가방이 마음에 든다고 흘린 적이 있었거든. 그런데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아서 정말 서운했었는데 새아가는 눈치도 백단인 게 앞으로 많은 사랑 받고 지내겠다. 어머님, 그건 좀 오해가 있으신 듯한데요. 그 가방이 저한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도 안 해주시고 두리뭉실하게 설명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제품이냐고 여쭤보니까 어머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명품 같은 거 들고 다니는 사람 이해할 수 없다면서요. 그런 건 사치품이라며 저보고 절대 사지 말라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사달라는 얘기지. 그렇게 눈치가 없으니 시애미 사랑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매번 찬밥 신세인 거다. 어머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단번에 듣고 딱 알 수 있겠던데요. 그때 제가 옆에 있었으면 바로 사드렸죠.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보고 절대 사치 같은 거 부리지 말라고 명품 같은 거 들고 있는 거 눈에 띄는 순간 가만두지 않겠다며 화까지 내셔놓고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 점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아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남편이 회사 일을 마치고 시댁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비 동서가 제 남편에게 쪼르르 달려가더니 남편이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대신 들어주면서 자기가 꼭 아내인 것 마냥 행동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어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비 동서에게 한 소리 하면서 난리를 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되려 큰 소리로 식구들 앞에서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 어때서? 서로 좋은 분위기 만들자고 노력하는 건데 뭐가 잘못됐다고 화를 내는 거야? 당신 재수 씨한테 지금 질투하는 거야? 딱 봐도 그런 거 같은데 온갖 관심을 다 받고 있으니까
전부 다 안 입고 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뭐라고?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지나가던 사람들 붙잡고 말해봐. 이게 지금 잘한 행동인가? 당신 가방 당연히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팔짱까지 끼면서 머리를 당신 어깨에 기대는 건 선 넘는 행동 아닌가?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아직 정식적으로 식구가 되지 않았다고. 도련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네, 형수가 좀 예민한 것 같은데요. 혜정이가 원래 부침성이 좋고 애교가 많아서 그런 건데 그걸 형수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제가 결혼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왜 계속 집안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서로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하는 표현인데 형수 반응은 너무 지나쳐요. 이런 기분으로 더 이상 혜정이와 같이 있을 수 없겠어요. 저희는 그냥 밖에서 따로 시간 보낼게요. 당신은 갑자기 왜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사람이 안 하는 짓을 하면 세상 떠날 준비하려고 그런다더만. 당신 몸에 문제가 생기기라도 한 거야?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건데? 제발 좀 적당히 해. 죄송해요. 전부 다 제 잘못이에요. 형님 말이 맞아요. 정식적으로 식구가 된 것도 아닌데 너무 오지랖 피웠나 봐요. 예미야, 네가 나가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며느리 필요 없다.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집안 분위기는 저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라며 되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기 시작하셨고 결국 제가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아 제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서럽고 소외받는 기분 때문에 결국 눈물이 흘렀고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과 인연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걱정이 되지도 않는지 전화 한 통도 없었고 그날 이후부터 남편은 저를 대하는 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대화조차 섞지 않으려는 남편의 모습이 저를 더욱더 미치게 만들었어요. 나랑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데 정말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야? 당신이 요즘 너무 예민해져서 일부러 말도 안 걸고 있었어. 어차피 대화해봤자 싸우려 들 거 아니야. 내 동생이 결혼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한 거야? 둘이 잘 지내면 좋은 거잖아. 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께서 얼마나 눈치를 보고 계시는데 옆에서 좋은 말 해주기는커녕 되려 안 좋은 분위기로 몰아가는데 화가 안 나겠어? 그러다가 결혼 안 하겠다는 말 나오면 그때는 어쩌려고? 당신이 책임질 거야? 제발 생각 좀 하면서 행동해. 솔직히 재수씨, 우리 집에 온 뒤로 모든 게 좋아졌잖아? 당신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 얼굴이 그렇게 밝아진 모습은 정말 오래간만에 본다고. 동생이 맨날 결혼 안 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여자를 데려왔는데 당신이 눈에 보이겠냐고. 어떻게 해서든 그 여자를 붙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해도 된다는 거야? 면전 앞에서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내 기분은 어떻겠냐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당신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 맨정신도 아니고 술에 잔뜩 취해서는 무슨 대화가 되겠어? 나 얼마 안 마셨어. 멀쩡하다고. 제발 그만하고 속 좀 풀어. 이번 주에 상견례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얼굴 굳힐 거야? 이거 받아. 이번 상견례 할 때 입고 나가면 될 거야. 그래도 모두가 격식 차리는 자리인데 옷은 제대로 입고 나가야지. 남편은 갑자기 저에게 쇼핑백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조만간 있을 상견례 때문에 서둘러 저와의 관계를 풀고 싶었는지 갑자기 내민 선물에 당황을 했고 그 안에는 명품 옷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결혼하고 한 번도 남편에게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돌발 행동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제 기분을 풀어주려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조금은 기분이 풀어졌고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와 남편이 선물해준 옷을 입고 약속된 장소로 나갔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도착을 했고 그 다음으로 시부모님께서 상견례 장소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모가 제가 입고 있는 옷을 훑어보셨습니다. 얘, 너 그 옷 못 보던 건데 상견례 한다고 한 벌 뽑은 거니? 뭐야, 명품이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사치 같은 거 부리지 말라고 했는데 몇 시간 하는 상견례 때문에 명품 옷을 입어? 돈이 썩어나니?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어머님, 이 옷 제가 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저에게 선물해 준 거라고요. 먼저 뭐라고 하시기 전에 일단 물어보셔야죠. 시모는 남편이 선물해 줬다는 말에 꿀먹은 덩어리처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자리에 앉으시더니 다른 말로 돌리셨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긴장한 상태에서 예비 동서의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상견례실 문이 열렸고 예비 동서가 밝은 웃음을 보이며 들어왔네요. 그런데 그 순간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졌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얼굴이 붉어지고 말았어요. 예비 동서가 제가 입고 있는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분위기는 이상해졌고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어요. 예비 동서도 같은 옷을 입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는지 얼굴 표정이 굳어져서는 기분 나쁘다는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둘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어쩜 이런 일이 다 있니? 그래도 이런 것도 추억이라고 생각하면 좋잖아? 그렇게 넘길 수는 있겠지만 같은 옷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니죠.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정말 명품 옷이고요. 형님이 입고 계신 옷은 누가 봐도 모조품 같은데요? 하필 비교되게 그 옷을 입고 오셨어요. 저처럼 명품 좋아하는 사람은 딱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입고 싶으셔서 구매하셨을 텐데. 딱 봐도 옷 재질이 다르죠? 그러게, 확실히 다르긴 하네. 그런데 정말 정품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똑같네. 요즘에는 손기술이 좋아서 누가 봐도 명품인 줄 알겠어. 아들, 사주려면 제대로 된 걸 사주던가. 괜히 큰애 난처하게 가품을 사오면 어쩌자는 거야? 남편은 난처한 듯 고개를 돌려 회피했고 저는 얼굴이 붉어져서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벗어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창피했어요. 동서는 저에게 몸매도 달라서 태가 살지 않는다며 다음부터는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좋겠다고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건 동서가 웃는 것보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바라보며 웃는 거였어요. 제가 난처해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닌 저를 놀림거리의 대상인 것 마냥 웃고 있었죠.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더 큰 웃음으로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동선의 부모님께서는 제가 표정 관리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시곤 그만하는 게 좋겠다고 난처해 하셨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상태였죠. 결국 그 자리에 더는 있고 싶지 않아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는데 웃고 떠들며 저를 놀리는 소리에 낮잠을 자고 있던 제 딸이 눈을 비비면서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그런데 저랑 예비 동서의 옷을 번갈아 가며 빤히 쳐다보던 딸이 갑자기 예비 동서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충격적인 첫마디에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게 되었네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유나가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고. 쓸데없이 저런 말을 하지 않을 거 아냐. 애들은 거짓말 못하는 거 몰라? 왜 아무 말도 못해? 그럼 인정한다는 건데 정말 그런 거야? 어떻게 나랑 유나를 놔두고 그럴 수가 있어?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유나가 참결에 잘못 알고 있었던 거겠지. 설마 진짜 그랬겠어? 아들, 왜 말을 못해? 세아가 아니지? 큰아들 놈이랑 둘이 따로 만나서 명품 옷을 선물해 줬다는 게 사실이냐고. 그래, 그건 그렇다 치자. 그런데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사랑한다니? 그 말을 유나가 보는 앞에서 했다는 거야? 그래서 비밀 지켜달라고 인형까지 사줬던 거고? 무슨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죄송해요. 전부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버렸어요. 처음에 동생이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재수 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재수 씨를 제가 몇 번 도와준 적이 있었고, 그때는 몰랐었는데 저도 모르게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족들 몰래 지금까지 만나왔네요. 그러다 얼마 전에 당신이 야근 때문에 집에 늦게 온다고 해서 내가 대신 유나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재수 씨한테 연락이 와서 저녁이나 함께 하려고 만났는데 우리 감정을 숨기는 게 너무 어려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다가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던 도중 유모차에서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유나가 전부 다 듣게 되었어. 그래서 비밀로 하자고 인형을 선물해 줬던 거고, 그때 재수 씨한테 명품 옷을 사줬을 때야. 그렇게 헤어졌는데 당신한테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 당신한테 똑같은 옷을 하나 더 선물해 줬는데 재수 씨가 상견례 할 때 입고 올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한순간에 조절하지 못한 내 감정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지게 되고 말았어. 한 번만 용서해줘. 잠깐의 실수였다고. 우리한테는 유나가 있잖아. 지금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동안 내 편은 한 번도 들어주지 않고 무시했던 거야? 너희들 어디까지 갔어? 선을 넘었니? 왜 말을 못해? 어디까지 갔냐고 물어봤잖아. 동서는 말 잘하잖아. 왜 입을 꾹 닫고 있는데? 그래요. 갈 때까지 갔어요.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원하는 대로 제 입에서 듣게 되니까 속이 후련하세요? 저는 동서의 말에 이성을 잃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동서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네요. 시동생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주먹을 날렸고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댁 집안은 예비 동서 하나 때문에 무너지게 되면서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정신적인 손해배상 그리고 동서에게 상간녀 소송으로 인연을 끊게 되었고 2번 다시 인연을 만들지 않기로 했어요. 역겨울 정도로 남편이 정말 싫었습니다. 예비 동서와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서로 눈이 맞아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버린 것도 모자라 제 딸이 보는 앞에서
몰래 둘은 입까지 맞췄다는 걸 유나에게 전부 듣게 되었네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니 이혼을 정말 잘했다 생각했어요. 10년의 결혼 생활, 예비 동서의 등장으로 한순간에 끝나게 되었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분명 예비 동서 말고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었죠. 그렇게 모든 걸 정리하고 제 딸과 함께 잘 지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남편과 바람난 동서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고 문도 열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분명 찾아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드러나 보려고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냥 시부모님 사랑 받고 싶었던 욕심이 커지면서 형님이 그동안 받았던 관심과 사랑까지 전부 다 뺏고 싶었나 봐요. 잠깐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결국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뭘 더 바라는 거야? 찾아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나한테 용서를 구하려 온 건 아니잖아? 둘이 좋아서 혼인신고까지 하고 따로 살림까지 차려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 남의 가정 깨고 삶이 좋아질 줄 알았어? 형님이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그이 다시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제 인생 이대로 끝낼 수 없어요. 며칠 전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글쎄 뇌암이래요. 최근 들어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암이 꽤 커졌는지 뇌를 압박하면서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았고 제 모든 걸 그 사람에게 쏟아 부을 정도로 사랑하고 있진 않다고요. 이대로 제 인생 끝내고 싶지 않아요. 형님께만 솔직히 말하지만 지금 제 뱃속에 경태 씨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제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경태 씨였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요. 그래도 형님은 함께한 세월이 10년이잖아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다시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사람이 저랑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해요. 대신 가셔서 이혼하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형님 말이면 무조건 따르지 않겠어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발 그 사람이랑 이혼하게 해주세요.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테니 저 좀 살려주세요, 형님. 그녀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집안 전체를 무너뜨리게 해놓고 이제 와서 잘못했다며 데려가라는 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이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암세포가 빠르게 자라고 있는지 당장의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수술이 끝난다 해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 거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고 언제 어디에서 세상을 떠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암흑 같은 길을 걷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동서를 집 밖으로 강하게 내쳤습니다. 그날 이후 몇 번이나 더 찾아왔지만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딸에게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 이사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을 자신들의 선택한 길을 후회하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저와 제 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 딸과 만나려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들어보고 싶네요.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이 꽃길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또한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